자, 이제 함수의 끝부분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좀 고급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이라는 거 하고, 요 뒤에 가면 이제 범용함수라는 거,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람다 표현식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범용 프로그래밍도 뒤에 가면은 별도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를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이제 이 람다 표현식이 뭐고 범용함수가 뭔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함수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C++, 뭐 파이썬, 뭐 자바 이런 것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기능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냐? 그건 아니지만 이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뭐냐면은 함수를 일반 데이터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수를 변수에 유지하고 함수에 전달하고 함수의 결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정수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변수에 유지할 수 있고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함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고요. C++는 그러면 원래부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전혀 할 수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 C부터 함수를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취급했냐면은 함수 포인터라는 걸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함수는 시작 주소가 있어요. 코드상의 함수의 시작 주소가 있죠. 그 시작 주소에 대한 포인터를, 특수한 포인터죠. 그 포인터를 취해가지고 함수를 데이터처럼 다른 함수에 전달하고 함수의 결과로 받고 또 함수를 변수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수 포인터라는 걸 쓰다 보니까 문법이 어떻겠어요?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 문법이 이 람다 표현식 그리고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좀 더 본격적으로 C++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편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부터 없었던 게 새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쉽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도록 기능이 더 추가됐다라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고요. 함수 프로그래밍은 람다 표현식은 뭐냐면은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람다 표현식은 예전에 C는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함수를 다른 함수에 전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과 똑 우리가 늘 하듯이 함수를 정의해야 돼. 함수를 정의해야 되겠고 그 함수의 주소를 갖고 와서 전달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람다 표현식이 도입이 되면 함수를 매우 간결하게 정의해가지고 함수 호출 문에 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면서 요 두 번째 인자가 뭐냐면은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새롭게 함수를 정의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를 어디다 만들어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호출해야 될 함수를 바로 만들어서 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함수는 여기서만 쓰이고 또 안 쓰이는 거죠. 여기서만 일회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간단한 거를 일회적으로만 활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작성된 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람다 표현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일반 함수 정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함수는 함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굳이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빠지고 다른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함수 이름만 없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방법이고 어디서 쓰이냐면은 함수에 다른 함수를 전달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뭐가 좋냐? 이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함수가 함수를 받아요. 근데 한 종류의 함수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의 함수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함수는 인트 하나를 받아서 인트를 주는 함수야. 그럼 그런 함수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받아서 안에서 뭐 하겠어요? 그 함수를 실행하겠죠. 인자로 받은 함수를 그냥 받아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지는 않고, 보통은 함수를 인자로 받는 이유는 그 함수를 이 함수를 구현하는데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자로 들어오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함수를 받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요 n을 받아서 이 n을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검사하는 조건들은 매번 우리가 주는 거에 따라서 검사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짝수인지 검사할 수도 있고, 홀수인지 검사할 수도 있고, 3의 배수인지 검사할 수도 있고, 100보다 작은지 검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검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만들어서. 예전에는 is odd, is even 뭐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검사하는 게 많다. 그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여기에 검사해야 되는 그거를 조건을 함수로 만들어서 넘겨만 주면은 요구에 따라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살펴보는 범용함수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얘는 보통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다른 함수에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함수가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함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또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매개 변수로 함수를 받는다고 표시해 줘야 되겠죠. 요 앞에 n은 정수잖아요. 인자로 정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함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함수를. 그럼 함수를 받는 걸 우리가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매개 변수를 정의하는데, 예전에 요 C+11 이전에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어요. 이제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std 펑션 해놓고 꺽쇠 안에다가 여기다가 반환 타입, 그리고 여기에는 매개 변수 타입을 써주는 거예요. 불 인트면은 요는 어떤 함수예요? 이 함수는 정수 하나를 받아서 불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함수들을 다 유지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11부터는 함수 포인터 대신에 펑셔널 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std 펑션을 가지고 조금 더 간결하게 함수 타입을 만들 수 있게, 쓸 수 있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td 펑션으로 쓰는 거고, 얘가 길어지면 using을 이용해 가지고 얘 대신에 얘를 쓰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정수를 하나 받고 함수를 하나 받는데 어떤 함수를 받아요? 불 인트를 받는
함수를 받겠습니다. 함수도 이렇게 이제 덩치가 큰 애기 때문에 값 전달을 받는 게 아니라 참조로 받습니다. 참조로 받고, 뭐, 여기 컨스트는 특별히 의미는 없는데, 함수를 수정할 리는 없으니까, 컨스트로 많이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함수를 인자로 받는 함수예요. 그럼 요 함수는 뭘까? 요 함수는 정수 인자를 받아서 람다 표현식을 반환해줘요. 그럼 람다 표현식은 뭐예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해주는 거예요. 즉 얘는 함수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 n을 주면은 n보다 큰지를 검사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해 줄 수 있고,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 표현식을 작성하는 그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배열 선택식 같은 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한 게 원래 반환 타입, 매개 변수 목록, 몸체, 함수 이름, 요 네 가지죠. 근데 함수 이름은 람다 표현식 할 때 안 쓴다 그랬으니까 빼고, 함수 매개 변수 목록, 반환 타입, 그리고 몸체예요. 그래서 몸체가 여기가 가 있고, 여기에 함수 매개 변수 목록이 오고, 여기 안에 요 화살표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반환 타입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 쓰고 있죠. 그래서 보통 반환 타입은 안 써요. 생략해요. 생략하면은 이 리턴문을 보고 반환 타입이 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을 표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환 타입을 표시 안 해요. 람다 표현식 작성할 때. 그 다음에 요거 매개 변수는 똑같은 거고 몸체는 똑같은 건데, 이 몸체를 매우 길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얘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람다 표현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몸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함수로 만드는 법이 있고, 일반 함수로 만들고 여기는 그 일반 함수를 호출하는 문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람다 표현식은 되게 짧아지죠. 간결해지죠. 그래서 절대 람다 표현식을 여기를 해가지고 뭐 5줄, 6줄 짜면 보기 더 싫어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되게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복잡한 람다 표현식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 람다 표현식 하는 일을 함수로 만든 다음에 요 몸체에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캡처는 복잡한 얘기라 저거는 나중에 함수 프로그램 가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범용함수. 범용함수는 함수가 하나의 타입만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타입을 받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트를 받는 거, 더블 받는 거, 스윙 받는 거 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C++에서는 함수의 똑같은 이름의 함수인데 인트도 받는 거 있고 더블 받는 거 있고 스윙 받는 걸 만들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중정의라 그러죠.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다중정의하는 이유는 왜 다중정의할까? 몸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타입에 따라서 몸체가 달라져요. 그런데 타입이 달라져도 몸체가 안 달라져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알고리즘은 안 변하는 거예요.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는데 알고리즘은 안 변한다. 그러면 다중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범용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범용함수. 그래서 다중정의할 것과 함수,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범용 함수는 뭐가 같아야 돼? 타입이 달라져도 알고리즘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정렬한다. 그러면 정수를 정렬하나 더블을 정렬하나 스트링을 정렬하나 차이는 없어요. 비교해서 작은 건 앞으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다중정의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범용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 응용 또는 문제를 해결할 때 범용함수를 정의해야 될 일이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응용을 개발하는데 아니면 프로그래밍 경시대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연습하는데 범용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경우는 없어요. 그럴 경우는 없는데 뭘 또 많이 쓰게 되냐면은 라이벌에 있는 함수들이나 라이벌에 있는 클래스들은 다 범용 클래스, 범용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더라도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썼던 std 벡터, 얘가 범용 클래스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std string, 이 std string도 범용 클래스예요. 얘도 그냥 클래스가 아니라 범용 클래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범용함수, 범용 클래스를 자주 정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배운다기보다는 범용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범용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잘 활용하고 이해하고 쓸 수 있게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함수로 이제 범용함수를 정의한다. 이제 범용 클래스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함수 파트니까 범용함수만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요 인자들이 int, doubl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int 하나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올지 모르니까 걔를 t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type 매개 변수라고 그래요. type 매개 변수. 그래서 이 함수가 범용 함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맨 먼저 뭐가 나오냐면 템플릿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그램할 때 내가 쓰고 싶은 타입 매개 변수가 있겠죠. 그게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꺽쇠 열고 타입 네임 t 해가지고 t라고 하는 타입 매개 변수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두 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 타입 네임 u 타입 네임 v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 개. 타입 매개 변수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쓰고 싶으면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를 하나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t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돼요. t가 마치 int라고 double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 하시면 돼요. 이 t를 어디다 쓸 수 있냐? 반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매개 변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지역 변수의 타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쓰고 있죠. 반환 타입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다 똑같은 타입이 돼요. value 1, value 2, value 3, max val 그리고 반환한 값은 다 무슨 타입이 돼요? 똑같은 타입이 돼요. 무슨 타입이 될지 모르지만 동일한 타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쓰시면 돼요. 쓰고 이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부동소수를 줄 수도 있고 정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래 문법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문법이에요. 함수 이름 다음에 꺽쇠 열고 타입 인자를 쓰게 돼 있어요. 타입 인자.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는 저 t로 뭘 쓰고 싶냐면 std string을 쓰겠다는 거예요. std string. 근데 얘를 생략하면 이제 이렇게 얘 갖고 추측하게 되겠죠. 얘 생략하면은 t를 무슨 타입으로 해석할까? 얘를 생략했어요. 무슨 타입으로 해석할까? 요거 생략했어요. std string. 얘가 무슨 타입이에요?
const 캐릭터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이 함수는 컴파일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t를 const 캐릭터 포인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타입 인자를 해야 되는데 생략한 거예요. 근데 7.4인데 여기 7 대신에 7을 써요. 그러면 이거 해석이 돼요? 지금은 요 세 개가 다 똑같죠? 근데 얘는 만약 7.4가 아니라 7을 썼어. 그럼 요 두 개는 더블이고 얘는 인트잖아요. 근데 t인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때는 여기다가 더블을 써주면 또 7을 7.0으로 바꿔서 처리하겠죠. 그래서 생략하려면은 이 세 개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다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생략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범용함수가 이래요. 범용함수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다중정의할 수 있는데 다중정의한다는 거는 인자가 타입이 달라졌을 때 코드, 몸체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경우는 다중정의하지만 몸체의 내용이 타입이 달라져도 안 달라져. 그러면 다중정의하는 게 아니라 범용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범용함수를 만들면은 우리는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정의하는데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만 정의하지만 컴파일러는 이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두 개 썼죠. 더블에 대해서 썼고 인트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인트 버전을 하나 만들고 더블 버전을 만들어요. 그럼 내가 5개 다른 타입에 대해서 맥스 함수를 썼어. 그럼 컴파일러가 몇 개 만들어요? 5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만들지만 실제적으로는 컴파일러는 5개를 만들어요. 5개를 만들고 문법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릿 경우에는 문법 검사를 2번 해요. 2번 해요. 한 번은 요 상태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요 상태로 검사를 하는데 요 상태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왜 제한적일까? t가 뭔지 모르니까 검사를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뭐 세미콜론을 뺐다. 그럼 그런 거는 알아차야겠죠. 근데 다른 것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요 t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만나면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정수 버전, 더블 버전 다 만들겠죠. 그 버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문법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맥스 뭐 스튜던트 이렇게 스튜던트 학생 타입 3개를 줬어요. 학생 타입 3개를. 그러면 컴파일러는 뭐래요? 얘를 t를 스튜던트 타입으로 만들어 주겠죠. 스튜던트 타입으로. 만들어서 문법 검사를 하는데 2개를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튜던트는 저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없는 애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문법 오류가 납니다. 첫 번째 문법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애를 쓴 경우 컴파일을 하려고 이제 요 타입 인자로 스튜던트 썼는데 스튜던트는 요 연산자로는 비교가 안 돼. 내가 새롭게 다중정의 안 해놔서 연산자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코드를 스튜던트로 바꾼 다음에 그때 컴파일 해보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얘를 안 쓰면 문제없이 다 되고 얘를 쓰는 순간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컴파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t-value1, t-value2, t-value3라고 썼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값 전달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 여기서 int 쓰면
int value 1, int value 2, int value 3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값 전달이에요. 그런데 얘를 쓰면은 std string이 됐으니까 여기를 std string, std string, std string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타입이 뭐가 됐어? 값 전달이 됐지.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무거운 애도 괜찮고 가벼운 애도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t가 int로 바뀌어도 문제 없겠죠. const int 참조나 int나 별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범용함수를 만드는데 이 범용함수는 원시 타입만 받는 게 아니라 되게 큰 구조체 변수들도 다 받아야 돼.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한다. 참조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여러 개 쓸 수가 있고요. 여러 개 쓸 수 있고 요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가변인자를 쓸 수 있어요. 가변인자. 가변인자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생략했을 때. 다 일치가 안 하면은 타입 인자를 해석 못 합니다. 그래서 뭔가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토를 매개 변수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역 변수로 오토 쓰면 초기값 갖고 타입을 유추하고요. 오토를 반환 타입에 쓰면 리턴문을 갖고 유추했잖아요. 근데 매개 변수를 쓰면 유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 함수 정의만 보고는 이 x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C++20에는 오토를 여기다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토를 매개 변수에 쓰면은 뭐가 되냐면 이 함수는 뭐가 돼? 범용 함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신택틱 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매개 변수가 오토로 쓰여져 있으면 얘는 일반 함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범용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 함수를 좀 간략하게 표현할 때 이제 C++20부터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오토를 썼을 때와 오토를 안 쓸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t를 쓰게 되면 이 함수는 x와 y가 같은 타입이에요. 다른 타입이 될 수가 없어요. 둘 다 t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은 const 오토를 쓰면은 오토의 개수만큼 타입 변수를 추가해서 변환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x와 y의 타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를 이용해서 범용함수 정의할 때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입이 일치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C++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고급 C++ 프로그래머가 되시려면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include하는 그 함수들, 많이 쓰는 함수들이 어디에 있냐면 알고리즘, 유틸리티 요 두 군데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처리할 때 CC 타입 뭐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수학 함수는 이제 예전에 같은 C부터 썼던 CMX를 쓸 줄 알아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C++에서는 문자를 처리할 때 string view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C++에서는 배열을 필요할 때 배열을 거의 안 쓰고 std 벡터를 쓰니까 std 벡터 사용법을 잘 익혀야 되겠고, 이제 2학기가 돼서 자료 구조를 다 배우고 나서는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뭐 stack, queue, priority queue 뭐 이런 것들을 또 map, set 이런 자료 구조들을 내가 필요할 때
쉽게 가져다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내가 이런 자료 구조를 쓸 때 이 자료 구조가 연산들이 성능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이해해서 성능이 나쁜 연산들 위주로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 구조 쓸 때는 그 자료 구조에서 효율적인 연산들 위주로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SE 벡터를 쓴다. 그러면 SE 벡터는 내부적으로 뭘로 구현되어 있어요? 배열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어떻게 추가해야 돼요? 색인 기법을 써서 추가하거나 맨 뒤에다 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앞에나 중간에서 삭제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함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함수 그냥 가져다가 쓴 건 아니고, 내가 쓰면서 내가 쓴 함수가 성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해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함수까지의 설명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는 객체제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